20대, 30대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결국 그분들의 목표도 거의 비슷하시더라고요. 아. 부동산 사고 싶어서. 예. 미래를 보지 않고 오늘만 보는 주린이의 대표 김민호 아나운서. 다시 한번 지난 금요일 같은 장이 왔을 때 내가 뭘로 갈아탈까? 그걸 고민하시면 올해 수익률이 아마 결론이 날 거예요. 그 종목에 따라서는. 그 게임스탑 사태 이끌었던 그 키스질이라는 그 미국의 네. 개미 투자자 370억 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고향 가서 집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결국은 부동산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사실은요 요새 예. 설문조사 해보면 예. 그 20대, 30대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결국 그분들의 목표도 거의 비슷하시더라고요. 아. 부동산 사고 싶어서. 예. 예. 근데 왜냐하면 부동산을 살려면은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정부 규제도 있고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네. 못 사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주식을 뭔가 하면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너무나 핫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내가 주식 조금만 잘하면 부동산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목적이 되게 다양하세요. 뭐 생활비도 있고 네. 많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쨌든 부동산 아니면 결국에 이제 이자 받아서 안 되니까 은행 예금 넣는 거 안 그렇죠. 되니까 네. 그 둘 중에 하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기승전 부동산인 거는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공통된 현상인 것 같아요. 결론은 그건데 그렇군요. 예전에는 주식으로 그걸 하려고 했던 분이 예. 별로 없었는데 네, 네. 요즘에 갭 투자도 안 되고 이러니까 네, 네. 결국에 그 대안으로 그냥 주식으로 오시는 것 같은 좀 느낌이 저도 많이 듭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약간 돌고 도는 예. 어느 게 하나 먼저 가고 나중에 따라가고 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그렇죠? 한쪽이 무너지면 영향을 받아요. 사실 그렇죠. 부동산이 급락을 하면 주식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같이 그 버블이 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접근이 지금 너무나 안 좋잖아요. 너무 어렵고 네. 정부에서도 너무나 세금 규제하니까 또 제가 아시는 분들도 부동산 좀 몇 채 갖고 계신 분들이 결국엔 세금 문제 때문에 파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주식 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하나의 그 부동산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규제에 따른 그 황금성 제약 때문에 결국에 주식 쪽이 좀 약간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부분도 일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프리데스크에 출연 중인 김민호 아나운서가 아, 그래요? 네. 수심이 깊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래서 직접 뵙지는 못하고 제가 네.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좀 네. 이 친구가 좀 하소연을 할 수도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네. 좀 답변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난 팬이라고 하면서 민호 씨가 네. 네,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아마 다 비슷하실 네.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네, 민호 씨 안녕하세요. 정다희예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연부장님 옆에 모시고 있거든요. 제가. 네네. 네, 궁금하신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한번 여쭤봐 주세요.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영블리 안녕하세요. 염성환 사장님 너무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진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네.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미래를 보지 않고 오늘만 보는 주린이의 대표 김민호 아나운서. 네, 네.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식 투자를 크게 얘기하면 작년부터 제가 주식을 가르쳤거든요. 카카오가 40만 돌파할 때 그 뉴스를 보고 이제 들어가겠다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 상승과 더불어서 내가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제 약간 조정이 영향인지 급락을 맞으면서 제가 하루하루가 너무 네. 약간 살기 힘들 정도로 불안한 상태거든요.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아 정말 기분이 좋지 않고 출근하기도 네. 싫을 정도로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지금 산 주식들이 다 뭐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닉스 이렇게 다 좀 컨트롤, 펀더멘탈 가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들게 저부터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치 투자를 하려고 시작을 해서 이거를 절대 팔지 않겠다고 마음먹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생각은 또 되게 팔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지금 편안하게 기다릴 수 없는 저의 마음 상태 어떻게 하면은 좀 네. 유지를 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 꿀팁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그 꿀팁이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뭐 이런 질문 저도 많이 받아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치 투자, 난 장기 투자해야지. 그래서 카카오도 정말 잘 사신 것 같아요. 40만이 들어가셨으면 수익도 네. 좀 나셨고, 근데 이제 이 수익률이 좀 줄어들고
증시에서 이렇게 증시가 급락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다시 하락장 시작됐다. 이거 몇 달 간다. 여기서라도 안 팔면 이제는 내가 번 것까지 다 까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니까 본인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이제 흔들려 버려요. 주관이.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 하시는 분도 다 똑같은데 아직은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우리가 보면 그 부동산에서 어쨌든 다들 부자들이 많이 되셨잖아요. 서울에 아파트 사신 분들은. 네. 그분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믿고 그냥 에이 안 되면 내가 이 아파트에 그냥 살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좋은 아파트 사신 분들이 결국에 이제 승리를 하신 것처럼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경험상 사고 팔고 하신 분들 중에 거의 돈 버신 분 별로 없어요. 결국엔 끝까지 믿고 투자하신 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사고 팔고 타이밍도 못 맞추지만 이게 뭐 카카오를 예를 들어볼게요. 카카오를 내가 40만 원에 사서 지금은 아마 분명히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 7만 원 정도에 팔고 내가 팔고 40만 원 다시 초반하면 또 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이 생각 다 하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맞출 방법도 없고 그리고 막상 내려오잖아요. 만약 잘 팔았다고 제가 칠게요. 못 사요. 내가 먹은 수익을 지키려는 그러니까 욕구가 되게 강해요. 아 나는 이만큼 먹었는데 43만 원 오잖아요. 원래 마음은 여기서 사야 되는데 못 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결국 조정을 받아요. 한두 달. 근데 카카오의 가치는 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최소 55에서 60 이상은 보거든요. 워낙 이제 플랫폼 기업이고 근데 그 갈 때까지 그냥 쳐다만 봐야 돼요. 올라가도 못 사고 내려가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이게 주식은 그냥 이게 정상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많은 분들은 항상 처음부터 이 생각만 해요. 주식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근데 피터 렌치도 그 얘기했거든요. 주식이 매일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병은 주가가 급락하면 다 고쳐진대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급락장 맞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렌치가 그 얘기를 했는데 주린이분들 특히 어쨌든 이게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단기 상승 하락은 일상입니다. 이거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너무 단기 자금이다. 나는 이거 당장 오늘 사서 내일 먹어야 된다. 이런 자금은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거는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되겠지만 1년, 2년 내가 처음에 맘먹은 그대로면 기업에 문제만 없으면 오히려 더 즐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싸게 주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카카오를 47만 원 하던 거를 이렇게 좀 싸게 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왜 팔 생각만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 주식의 그냥 기본적인 이런 그 단기적인 변동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건 누구나 그런 거니까 전혀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예. 좋은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 하락장의 치료제다. 제가 지금 치료받고 있다는 말씀이 정말 지금 기억에 남고 제가 지금 병원에서 잘 보살핌 받는 그런 기분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가겠습니다. 링커준 좀 며칠 더 맞으세요, 민호 씨. 예. 그 너무 떨어지면 또 안 되는데. 앵콜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의 강세장에 있었던 그 주도주들, 좋았던 섹터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뭘 다른 주도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그런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주도주는 장이 지금 강세장이 작년부터 이어졌는데 네. 한번 형성된 주도주는 절대 바뀌진 않아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 역사가 증명을 했고 네. 주도주가 바뀌면 장이 끝나요. 사실 대부분 그랬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둔다면 기존의 성장 주도주가 주도주라는 거는 확신을 갖고 저는 비중을 늘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주도주에 대한 비중을 만약에 많이 늘렸다면 네. 근데 올해는 약간 변수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정책금리 네. 그대로라도 물가가 왜냐면 하반기에 오를 수가 있는 게 뭐 일례로 들면 그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가지고 뭐 여행을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확률이. 그렇죠. 네. 그러면 저도 여행 가고 싶거든요. 근데 아마 한 번에 여행 가려는 수요가 몰릴 거예요. 분명히. 2주간 네. 격리가 해제되는 순간 네, 네. 그건 비행기 티켓 못 구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렇겠네요. 비행기 티켓 가격부터 시작해요. 서비스 물가가 튀어요. 근데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네. 그러겠죠. 네, 근데 네. 미국은 서비스업 물가 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60%, 70%래요. 네. 일시적으로 튀면 금리를 자극시키면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금리가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일정 부분 가치주한테도 유리한 환경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성장주 비중을 너무 높이진 말고 성장주를 한 6에서 7 정도 유지는 하되 작년에 안 봤던 그 가치주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유통주, 뭐 백화점주나 화장품, 뭐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면 좋아질 업종들 이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 안 봤다면 여기도 하반기에 어느 시점이 좋아질 걸 미리 염두에 두고 좀 일부는 담아놓자. 그래서 약간은 포트를 좀 다변화하는 게 올해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 성장주하고 밑에 회복주는 전략은 달라야 돼요. 회복주는 말 그대로 성장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안 좋은 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으셔야 돼요. 네. 뭐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잡으시고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성장주 뭐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있고 2차전지 있고 뭐 애플의 자율주행차도 있을 네. 거고 또 뭐 바이오 기업도 있고 요즘에 우주 네,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그리고 섹터죠.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하겠지만 저는 건설주도 올해 주도주로 봐요. 왜냐하면 네. 정부가 규제를 했는 거 풀어주잖아요. 네. 새롭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증권주도 같이 주였는데 성장주예요. 왜냐하면 저는 증권업종이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열을 올리는데 증권주가 돈을 네. 못 벌 리가 없어요. 네. 올해만큼은 성장주거든요. 건설과 증권이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가는 거는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 구조적인 성장이 끝나는 게 좀 보일 때까지는. 그래서 앞에 주도주랑 비회 회복주는 좀 다르게 좀 목표 수익률을 잡고 적절히 대응하시면 올해도 어쨌든 뭐 작년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 포트만 잘 구성하시면 그렇게 좀 수익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은 장은 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 빈백님께서 주린이 요즘 하락장으로 큰 공부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샷건님 연부장님 오신 지 10분 된 것 같은데 도망가실 준비하시는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 네. 많습니다. 아, 네. 역시 연블리님 인기가 대단하네요. 다음에 네. 또 모시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다음에는 한번 좀 시간을 좀 일찍 잡아주시면 제가 미리 예. 한번 비워놓고 한번 그러시고 그 약속하고 가시는 허락해 겁니다. 주시면 예. 제가 또 한번 와서 그때 이제 올해 한번 방송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준비한 거는 이 정도까지로 네, 하고요. 네. 마지막에 사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는 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정리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지금 약간 불안해하실 만한 네. 투자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가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 해요. 네. 근데 3개월에 45% 올랐으면 여기서 지수가 10% 빠지는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게 2,940이에요. 정확하게. 네, 근데 네. 오늘 2,947포인트를 찍고 왔는데 오히려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언젠간 한번 빠지고 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게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되도록 빨리 오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매도 먼저 예, 맞는 게 맞아요. 좋다고. 그래서 오히려 또 뒤늦게 좀 들어오신 분들 또 경험도 이번에 하셨을 거고 주식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그 조정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또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또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장에서 주식으로 부를 이루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항상 급락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를 재편하는 거예요. 네. 계속 올라가는 장은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비싸니까 자꾸 주변주만 사게 돼요. 접근이 어려워요. 근데 같이 빠지는 장은 모두 다 같이 빠지니까 여러분이 옮겨가기가 너무나 좋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평소에 공부 잘 하셔야 되겠죠. 분명히 구분은 잘 해놓으시고 다시 한번 지난 금요일 같은 장이 왔을 때 내가 뭘로 갈아탈까 그걸 고민하시면 올해 수익률이 아마 결론이 날 거예요. 그 종목에 따라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포 갖지 마시고 2,940과 당분간 3,200 왔다 갔다 할 텐데 3,000이야 겁먹지 말고 저는 마지막으로 공포에 사고 또 3,200 가면 또 분명히 또 이렇습니다. 흥분합니다. 또 그때 가잖아요. 이제 5,000 가니까 또 이럴 텐데 그러지 마시고 그때 냉정히 좀 더 쉬어가고 남들 흥분할 땐 조금 참아주시고 당분간 한두 달만 그렇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